홈팀 트벤트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볼프스빈켈은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노리지만 상대 밀집 수비를 뚫기에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로츠는 2선에서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과 전개를 지원하지만 공간을 벌려내는 과정에서 패스 속도와 정확성이 떨어질 때가 많다. 제루키는 중원에서 수비적 밸런스를 잡아주지만 공격 전환 시 과감성이 부족해 템포가 늦어지는 장면이 잦다. 그래서 트벤테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더라도 뒷공간 공략과 전방 압박 돌파에서 뚜렷한 변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결국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 데는 능하지만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무너뜨리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원정팀 시타르트 포메이션은 5-4-1이며 론베이크는 후방에서 빌드업을 전개하지만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을 받으면 곧바로 롱볼로 전환하는 단순 패턴을 보인다. 피터슨은 좌측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전술적 제약 속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꾸준히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브리타이는 최전방 원톱으로 버티는 역할에 집중하지만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지원이 늦어 공격 전개가 자주 끊긴다. 결국 시타르트는 수비 라인을 낮추고 밀집 블록을 유지하면서 실점을 막는 데 집중하는 전형적인 운영을 반복한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후반까지 흐름 자체는 안정적으로 가져가지만 역습 전개나 공격 루트에서 단조로움이 두드러진다. 트벤테는 점유율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으나 전방 침투와 득점 전환 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시타르트는 두 줄 수비를 앞세워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겠지만 역습 루트가 단조롭고 파괴력이 떨어진다. 결국 이번 경기는 공방보다 견제가 중심이 되는 흐름 속에서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홈팀 바이에른 뮌헨 포메이션은 4-2-3-1이며 케인이 최전방에서 확실한 마무리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제공권 싸움뿐 아니라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서 독보적인 결정력을 과시하고 있다. 올리세는 2선에서 드리블 돌파와 방향 전환 패스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으며 전방 침투와의 연계가 날카롭다. 고레츠카는 중원에서 압박과 수비 커버는 물론 전방으로의 볼 운반까지 책임지며 팀 전체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바이에른은 넓은 폭을 활용한 점유율 기반 전술로 상대를 압박하며 라인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브레멘 진영을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브레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릴은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안정적인 볼 처리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올라가면 쉽게 흔들린다. 은진만은 활동량과 전진 패스로 활로를 열려하지만 전방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날카롭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슈미트는 2선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슈팅을 노리지만 결정력과 파괴력에서 상위권 팀 수비진을 상대로는 위력이 약하다. 브레멘은 전개 속도가 늦고 강한 압박을 받으면 뒷공간과 빌드업 모두 흔들리며 수비 집중력도 금세 무너진다. 특히 바이에른과 같은 강팀 원정에서는 멘탈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초반부터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잦다. 바이에른 뮌헨은 전방과 중원을 아우르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것이다. 브레멘은 원정에서 멘탈적인 불안이 반복되고 압박에 흔들리는 빌드업 한계가 명확하다. 이번 맞대결은 전력 격차와 멘탈 차이를 동시에 드러내며 바이에른이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홈팀 스트라스부르 포메이션은 3-4-3이며 중앙을 두텁게 쌓아 점유율을 유지하려 하지만 전환 속도와 측면, 커버가 불안정하다. 파니첼리는 후방에서 빌드업을 조율하며 볼을 지배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템포가 급격히 느려지고 전개가 끊기곤 한다. 파이스는 라인을 끌어올리며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뒷공간 관리가 미흡해 빠른 침투에 자주 흔들린다. 엘 무라베는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지만 결정력과 세밀한 연계에서 아쉬움이 드러난다. 특히 3백의 간격이 벌어질 때 측면 돌파를 허용하며 역습 전환 시 라인이 급격히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소모되면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취약함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원정팀 마르세유 포메이션은 3-4-3이며 빠른 템포와 다이내믹한 전방 움직임이 돋보인다. 그린우드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와 컷백을 통해 상대 라인을 흔들어내며 1대1 돌파 시 공간 창출력이 탁월하다. 오바메양은 민첩한 뒷공간, 침투와 순간 가속으로 수비 라인의 허점을 파고들어 결정적인 마무리를 책임진다. 이고르 파이샤오는 세트피스와 풀킥에서 정교한 킥을 자랑하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직접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중원은 빠른 패스 템포를 유지해 전환을 가속화하며 측면 중앙을 잇는 유기적인 빌드업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능하다. 또한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연계 플레이를 만들어내며 다양한 마무리 루트를 통해 상대를 예측 불가 상태로 몰아넣는다.
마르세유는 그린우드의 폭발적인 돌파와 오바메양의 결정력, 그리고 파이샤오의 세트피스 위협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3백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에서 불안정성을 드러내며 후반 체력 저하, 시 실점 가능성이 급증한다. 이번 경기는 마르세유가 전술적 상성과 화력 우위, 세트피스 활용 능력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홈팀 웨스트브로미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 스트라이커 헤게베는 상대 수비 라인의 포켓 동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위협을 만들어낸다. 월레스는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과 크로스 공급을 통해 공격에 변화를 주고 몰럼비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전개를 동시에 수행한다. 특히 헤게베가 하프 스페이스를 무너뜨리는 순간 이선에서의 연계가 빠르게 이어지며 득점 루트가 단순하지 않게 전개된다. 그래서 웨스트브로미치는 단순한 롱볼이나 크로스 의존이 아닌 세밀한 전개와 빠른 침투를 병행하면서 공격의 질을 높여간다. 또한 수비 전환 시에도 몰럼비가 적극적으로 커버에 나서며 라인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결국 홈에서의 전술 완성도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으로 웨스트브로미치는 안정적인 승부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원정팀 레스터시티 포메이션은 4-2-3-1이며 조던 아예응은 순간적인 돌파와 슈팅 전환 속도가 위협적이지만 경기 내내 동일한 임팩트를 유지하기엔 체력 기복이 크다. 마비디디는 측면 돌파와 컷백 연결을 통해 공격을 주도하지만 중앙과의 연계가 단절될 경우 위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페이지는 이선에서의 전개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볼 소유권을 잃는 장면이 잦다. 레스터시티는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점유율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수비와 중원의 연결이 자주 끊기며 조직력이 흔들린다. 그리고 상대의 중원 압박에 직면하면 후방에서부터 볼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단조로운 전술에 머무르는 약점이 반복된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저하가 겹쳐 실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패턴이 드러난다. 웨스트브로미치는 헤게베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완성해내고 월레스와 몰럼비의 조합으로 중원과 측면 모두에서 안정성을 확보한다. 반면 레스터시티는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고 중원에서의 전개 불안이 후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웨스트브로미치가 홈에서 전술적 우위와 체력 관리의 이점을 살려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흐름이다. 홈팀 지로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시즌 초반부터 경기력 부진이 뚜렷하다. 포백 수비 조직은 잦은 위치, 이탈과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흔들리고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본연의 임무인 이선 보호와 커버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가 약속된 패턴 플레이로 침투해 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된다. 스투아니는 제공권과 마무리 감각을 보유하지만 전방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경향이 강하다. 아스프리아는 속도를 활용한 돌파를 시도하지만 팀 전체의 전개가 느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기 어렵다. 르마는 중원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압박이 강해질 때 쉽게 볼을 빼앗기며 빌드업 안정성을 잃는다. 교체 자원 또한 경기 흐름을 바꿀 만큼의 임팩트가 부족해 후반부에도 반전의 여지가 크지 않다. 원정팀 에스파뇰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전술적 응집력과 교체 활용도가 돋보인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전방에서 버티면서 공을 지켜내며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주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비 푸아도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드리블 돌파로 공간을 만들어내며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마무리까지 가능하다. 페페 밀라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볼 배급이 뛰어나 템포를 조율하며 이선과 공격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특히 교체 자원의 질이 지로나보다 뛰어나 후반전에도 공격 전개를 이어가며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 수비진은 조직적으로 라인을 유지하며 상대 패턴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전환 상황에서도 집중력이 유지된다. 지로나는 수비와 중원의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며 전술적 대응 능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반면 에스파뇰은 전방에서부터 안정적인 빌드업과 공격 전개를 이끌며 교체 자원까지 활용해 후반에도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에스파뇰이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